오늘 국회 상황실에선 민주당 송영길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하루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죠.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화 국회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보석보다 찬란한 무지개가 살고 있는 전등 너머. 젊은 그대 함께 여보라. 젊은 그대 함께 여보라. 네,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은데요. 유 실장의 음악다방으로 국회 상황실 열어보려 합니다. 80년대의 청년을 상징했던 노래죠. 이 작은 거인 김수철 씨의 젊은 그대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이 국장과 조멘토 익숙할 듯한데요. 37년이 지난 지금 청년을 상징하는 노래는 뭘까요? 아마 이 노래 아닐까요? 네, 물론 아미인 복국장은 이 노래도 좋아하시지만요. 이 김수철 씨와 BTS 간극이 좀 커 보이긴 합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 키워드는 청년인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청년이란 단어를 21번이나 말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젊은 그대를 듣던 송 대표가 다이너마이터를 듣는 장관을 데려오자고 한 셈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송 대표가 청년을 고리로 강조한 내용, 먼저 본인의 공약, 누구나 집 프로젝트였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이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동안 거주를 하면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청년 기본소득도 제시를 했는데요. 민심경청 프로젝트 때 만난 노량진 고시원 청년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일해서 번 돈 대부분을 주거비로 내는 대신에 집값의 상승분을 배당을 받으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주거와 일자리, 교육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창구로서 청년 특임장관을 신설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이 내용은 작년 총선에도 공약으로 제시된 적이 있었는데 실현되지 못했었습니다. 청년 특임장관 역시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다 세세한 부분들은 지금 다 여기서 얘기해서 다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과거에 아마 특임장관의 예들을 참조를 해서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청년을 전면에 내세운 연설, 송 대표의 카운터파트죠. 30대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등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 대표는 이 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한 점을 환영하면서 협치의 가능성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청년만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국회를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자는 제안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추경, 즉 추가 경정 예산 논의제한 겁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3종 패키지를 제안을 했는데요. 재정 여건이 된다 강조를 했습니다. 당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 편성을 정부와 협의해 가겠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이 증가했습니다.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네, 여기서 새로운 내용 바로 신용카드 캐시백인데요. 올해 3분기 그러니까 7월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2분기 4월에서 6월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혹은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안이라고 합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제 방안을 마련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추경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지는 추후에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은 손실보상 대안을 내놓은 바가 있었죠.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름 휴가 전 혹은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총론만 있고 강론은 없었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일면 긍정적이라면서도 변화해야 할 방향을 여전히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민생 파탄과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책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연설은 총론만 있고 강론 제시는 없는 뜬구름 잡는 연설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송영길의 시간이었다면요. 이번에는 이준석의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오늘은 국립현충원을 참배를 했는데요.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돌면서 당 지도부와 함께 이렇게 묵념도 하고 헌화도 하고 분향도 했습니다. 당선 후의 업무 첫날에는 이례적으로 광주를 찾아서 그 건물 붕괴 사고 희생자를 추모한 적이 있었죠. 경남 김해 봉하마을도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서와 관계없이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것이고 제가 또 일정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봉하마을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과 또 다른 순국 선열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는 현충원에서 방명록도 남겼는데요. 이렇게 순국 선열께서 이룩한 자유, 민주화, 산업화의 기틀 위에 새로운 미래를 그리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이 새로운 미래를 그리려는 듯 이렇게 중간에 여백이 좀 많은 면이 좀 눈에 띄고요. 또 시간 순서가 아니고 산업화보다 민주화를 먼저 언급한 점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표의 방명록 오늘이 처음이 아니죠. 이틀 전에 대전 현충원에서도 방명록 손글씨를 남겼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취임 일성에 주목하기 전에 글씨체를 지적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민경욱 전 의원입니다. 신원서판이라고 했습니다. 옛 선조들은 사람이 쓴 글씨를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세 번째 기준으로 쳤습니다. 디지털 세대, 컴퓨터 세대들의 글씨체는 원래 다 이런가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네, 신언서판, 그러니까 당유유서를 넘어서 옛 선조들이 관리를 등용하던 기준을 가져온 겁니다. 이 신체, 말, 글씨, 판단력 순이라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는 글씨도 못 썼고 주어도 빠졌다, 비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네티즌들은 요즘 글씨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대학 수업 때도 스마트펜으로 필기를 한다, 명필이면 정치를 잘하냐 뭐 이런 댓글들을 달았는데요. MZ세대의 마지막에 속하는 저만 해도 볼펜으로 종이에다가 필기를 했었으니까 일단 저보다 젊은 세대가 댓글을 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정회 운영진들의 글씨체 좀 보고 갈 텐데요. 이 위쪽이 박마커, 아래쪽이 백반장, 아니 사실은 조멘토 글씨입니다. 어느 글씨체가 나으신가요? 누구를 대표 운영진으로 정할지는 정 회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돌풍이 가져온 국민의힘의 허니문 기간 계속되고 있는 듯한데요. 당원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새로 입당한 당원 수가요. 약 2만 3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약 10배라고 하는데요. 특히 2030 세대 또 호남 당원 증가가 눈에 띈다고 합니다. 정진석 의원은 당원 가입 신청을 받는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눈물이 난다 이런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의 소감도 들어보시죠.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의 전무후무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초기의 반짝이 아니라 지속적인 유입으로 되어서 우리 당의 당원 구조가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조성을 가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오늘 현충원 참배 후에 김부겸 국무총리 그리고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 소위 이준석 효과 때문일까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오늘의 키워드는 청년으로 잡을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청년 특임 장관 제안한 송영길, 국민의힘 입당 러시 이준석 효과.